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보며 등가 비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과일 샐러드를 이렇게 만들면서 비율, 비례라는 수학 개념을 체득해 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왜 1대2는 2대4여야 되나요? 2대3이면 안 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궁금해 할 수 있죠. 1대2면 1에서 2로 하나가 늘어났는데 왜 2에서 3이 되지 않고 2대4라고 할까? 그게 바로 비율, 비례에 대한 수학적 약속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약속을 굳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생각해봐도 1대2가 왜 2대4인지 2대3이 아닌지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샐러드에 방울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파인애플 2개가 1인분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2인분을 만들 때는 방울토마토 하나, 파인애플 2개인 그 세트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하나가 더 늘어나면 하나일 때 파인애플이 2개였으니까 여기도 한 세트 똑같이 나오려면은 2개가 돼야죠. 그래서 2대4가 되는 거예요. 1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2개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의 몇 대 몇의 비는 이 2개의 관계가 더하기의 관계가 아니라 곱하기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약속을 기준으로 비율, 비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인분, 3인분에 대한 과일은 제가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드레싱, 소스를 만들어 보면서 등가 비례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자청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몬즙 1스푼, 유자청 1스푼, 설탕은 3분의 1스푼이네요. 3분의 1스푼, 올리브유도 3분의 1스푼이네요. 3분의 1스푼. 소금은 한 꼬집. 유자청 드레싱이 완성이 됩니다. 1인분 기준이요. 그러면 여기에 샤 뿌려주면은 1인분 과일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네요. 1인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3인분 샐러드에서도 같은 맛이 나는 드레싱을 만들려면 지금 만들었던 1인분 기준의 재료들을 다 몇 배씩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같은 맛이 날까요? 그게 바로 비례의 개념이에요. 수학에서 말하는 정비례, 비례의 개념이 하나가 2배가 되면 다른 하나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유자청이 이제 아까 1스푼에서 이제 3스푼이 들어가는 거죠. 3인분이니까요. 이게 이제 1인분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1인분 이렇게 추가가 되고, 레몬즙이 아까 1스푼이었는데 이제 3스푼이 레몬즙이 스푼 3배, 레몬즙도 3배. 설탕은 3분의 1스푼이었는데 이제 1스푼이 되겠죠.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니까요. 1스푼. 그 다음에 올리브유가 1스푼. 소금은 이제 3꼬집이 되겠죠. 1꼬집, 2꼬집, 3꼬집. 잘 섞어주면은 아까 1인분 드레싱과 지금 3인분 드레싱의 맛이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게 바로 등가 비례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은 비율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게 2배, 3배. 재료 간의 관계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분수가 달라지는데 기준 양분에 비교하는 양이 비율이거든요. 기준이 유자청이면 3분의 1이 이제 비율이 되는 거죠. 그 비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2인분, 3인분이 될 때 하나가 2배가 되고 하나가 3배가 되면 다른 것도 2배, 3배가 되는 그 관계가 바로 비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3배를 해서 만들게 되면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하는 수학 개념이 비례식이 되는 거예요.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도 소스를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 3인분 드레싱도 완성이 됐네요. 이처럼 양이 2배, 3배가 돼서 2인분, 3인분, 10인분, 100인분이 되더라도 비례식을 이용하면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이 개념이 사실 그대로 2배, 3배로 같이 증가하는 등가 비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하면 이만큼 이루어지고 그것만큼 2배의 노력을 하면 또 그만큼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시도하고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또 등가 비례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결국 최고의 맛을 찾는 것 역시 요리에서는 배합이 중요한 거거든요. 즉, 재료들 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적의 배합을 잘 찾아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요리를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맛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끔 해주고 싶다면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비례식이고 그게 바로 등가 비례성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같은 비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어느 하나의 재료가 2배, 3배가 되면 다른 재료도 그대로 2배, 3배가 돼야 맛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수학의 비비율 비례와 관련이 있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항상 뭔가가 더 훨씬 커지고 작아지어도 원래의 맛, 원래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수학 개념이 바로 등가 비례성의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비율 비례는 정말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드시 이 개념을 배울 필요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보면서 등가 비례성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드레싱을 만들면서 이 맛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맛있는 요리를 만들면서 레시피를 기록하고 이걸 3인분, 6인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실제 생활에서 고민해 보면서 등가 비례성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